명품 사업이 대체 언제까지 핫할까? 지금이 그만둘 때는 아닌가?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명품 사업을 언제 접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모든 사업에는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가 있고 또 언젠가는 끝내야 될 때가 있는데, 사업을 잘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언젠가 접어야 되는 순간이 금방 오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과감하게 사업을 접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명품 스마트 스토어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고, 그 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잘 매출을 내왔었고 또 마지막에 잘 접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들에 대해서 노하우를 알려드린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알려드릴 내용들이 많은데요. 제가 굉장히 조심성이 있는 편이어서 사업을 그냥 생각 없이 시작하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고민과 분석을 많이 해본 다음에 이 사업은 진짜 시작해도 되겠어? 라는 그런 확신이 들 때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고민을 충분히 한 후에 진입을 한 만큼 사업을 접는 순간에 대해서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주기적으로 고민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접는 순간이 오면은 바로 사업을 접어버렸는데, 오늘은 이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업을 하면서 돈을 잘 벌고 있던 사람도 갑자기 매출이 안 나오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전체적인 흐름이 바뀔 때예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항상 촉각을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어떤 분야에서 돈이 계속 들어오고,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해서 벌고 있는지, 남들이 안 좋을 때에도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은 분명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지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요. 내 사업도 같이 내려가는 추세가 된다면은 그때는 확실히 내 사업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제가 했던 사업 중에 한 가지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이었어요. 프랜차이즈라고 하면은 지금은 굉장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프랜차이즈 그거는 다 돈만 이렇게 본사만 벌고 가맹점주들은 못 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지금은 물론 프랜차이즈에 많이 안 가시고 요새는 핫플, 굉장히 독특한 컨셉이 있는 그런 곳들을 찾아가서 인스타그램 사진 찍고 이런 게 인기이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넓고 깔끔하고 쾌적한 프랜차이즈에 가는 것들을 선호했었어요. 그 시기에는 다들 프랜차이즈에 가서 뭔가 어느 정도 이상의 맛이 보장된 깔끔한 그런 음식들을 먹는 걸 선호를 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권리금을 받고 양수양도가 가능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프랜차이즈를 창업을 한 다음에 전문적으로 매출을 높인 다음에 권리금을 반년, 1년 뒤에 받고 양수양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매출을 뻥튀기를 해서 사기를 치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이 사업을 잘 운영을 한 다음에 그 매출을 높일 수 있었던 노하우 같은 거를 다음 사장님한테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던 제가 한 달에 월 1,000만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고 있었는데 1년 정도 뒤에 이 사업을 권리금을 받고 양수양도를 하게 됐어요. 그 엑시트가 된 계기가 뭐였냐면 바로 최저시급의 인상이었어요. 자, 그 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최저시급이 5,000원대에서 7,000원대로 거의 1점 몇 배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던 그 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업을 해보신 분은 이게 단순히 1.5배 이 정도 오른 게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거의 2배 정도를 실질적으로 지출을 하게 됐었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주유수당 때문이에요. 이전까지는 주유수당을 줘야 된다 이런 게 없었는데, 최저시급을 올리는 동시에 주유수당도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전해 5,000원 정도에서 그 다음 해에는 10,000원 가까이를 지급을 해야 법적으로 최저시급이 맞게 되었어요. 최저시급이 올라가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죠? 물가가 오르게 되고, 그리고 내 음식점에서 파는 음식 가격들도 올리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최저시급이 올랐다고 나도 그러면 오늘부터 바로 2배 이렇게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가가 오르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음식값을 오를 수 있는 것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음식값이 2배가 되는 데까지는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찌개를 5,000원 정도에 먹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10,000원, 12,000원 정도에 먹고요. 또 그 당시에 소주를 3,000원에 팔았던 곳들은 지금 6,000원. 맥주는 강남에서 거의 7,000원 정도 하는 곳들도 있죠. 자, 이렇게 그 전에 비해서 지금 결론적으로 물가가 2배 정도가 뛰게 되었는데, 그 당시만 봤을 때는 바로 그럴 수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매출이 잘 나오고 순이익이 잘 나오던 시점에 얼른 양수양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또 제가 지금 명품 스토어만 했던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을 했던 게 바로 2015년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구매 대행으로 시작해서 잘 되는 물품들은 병행 수입을 하고 그랬었는데 잘 나가던 제 스토어를 제가 접어야겠다고 생각한 건 2018년이었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주 지금 현재 유명하신 신사임당이라는 분이 유튜브 채널에 본인 친구를 데려다가 창업을 실제로 스마트 스토어를 하게 하면서 창업 다마고치라는 컨텐츠를 유행을 시켰어요. 저는 진짜 레드오션이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는 스마트 스토어 강의를 어디서 듣고 시작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판매 노하우나 마케팅 이런 것들을 알게 돼서 하고 있던 건데 이렇게 누구나 쉽게 창업을 할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셀러들이 엄청 금방 늘어나서 레드오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운영하고 있던 스마트 스토어를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제가 약간 잘못 생각했던 부분은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가 당시에 셀러들이 엄청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사실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구매 대행을 이용하는 그 수요도 엄청 늘어났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스마트 스토어 구매 대행 이런 게 계속 블루오션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업을 접어야 하는 케이스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수요가 줄어들어서 매출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랜차이즈의 시대가 줄어들고 지금 트렌드는 완전 썩은 곳에서 막 금이 가 있는 엄청 누추한 곳에 그런 데서 사진을 찰칵찰칵 찍는 그런 게 유행이라고 하면은 깔끔하고 인테리어 비용 많이 드는 프랜차이즈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런 거는 내가 사업을 접을 이유가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매출이 내가 떨어질 게 예상이 되는 거면은 아예 창업을 안 하시는 게 맞는 거죠. 두 번째는 공급이 늘어나서 내 경쟁자들이 늘어나가지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내 매출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될 때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접은 게 바로 스마트 스토어였죠. 마지막으로 3번째는 매출은 내가 뭐 똑같이 유지하거나 또는 늘릴 수가 있는데 근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내 비용이 지출을 해서 수익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예요. 이게 바로 프랜차이즈의 예시였죠. 인건비가 갑자기 내가 의도치 않게 늘어나게 돼가지고 그렇게 될 때 또는 뭐 임대료가 갑자기 뭐 폭등을 한다든지 이런 케이스들도 확실히 있었어요. 이런 케이스는 언제였냐면은 한창 부동산 가격이 팍 오르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 단지를 상가를 보면은 부동산으로 꽉 차 있었을 거예요. 이때 부동산 임대 시세가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상가 임대 시세가. 자, 그럴 때에는 임대료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역시 내 음식값이나 이런 거를 바로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비용만 증가하는 경우예요. 이럴 경우에는 사업을 좀 접는 거를 고민을 하셔야겠죠. 그렇다면은 명품 사업에 이 3가지에 해당하는 것이 있느냐? 이게 요즘 셀러분들의 고민이에요. 3가지 중 하나씩 잘 생각을 해보시면 첫 번째, 수요가 줄어들어서 매출이 줄었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판매하시던 분들이 진짜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코로나 당시에 명품 사업을 창업을 하셔서 사업을 운영하시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매출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때 매출이 나오던 것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매출이 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젠 프리미엄이 떨어졌어. 또는 해외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이러면서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다. 뭐 경기 침체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하세요. 그런데 경기 침체가 아직 사실 느껴지지도 않을 뿐더러 명품은 불황의 영향을 받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뭐 집값이 IMF 이럴 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진짜 강남의 알짜배기, 뭐 평창동, 삼성동 이런 곳의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자들이 소비를 하는 그런 사업은 불황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불황은 그냥 양극화가 될 뿐이에요. 양극화. 잘 사는 사람들 빼고 나머지들이 힘들어지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수요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뭐 주문이 들어오면은 뭐 강남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산 또는 대구 수성구 이런 좀 잘 사는 동네에서 주문이 들어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었는데 요새는 진짜 연령대도 엄청 다양해졌고요. 젊으신 분들이 명품을 정말 많이 구입해요. 브랜드들도 많이 젊어졌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컨템포러리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이엔드 브랜드들에 한정돼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20, 30대 분들이 본인을 위한 그런 소비에 플렉스를 많이 하시기 시작했고요. 또 지역도 정말 넓어졌어요. 이제는 뭐 돈 있는 사람들만 명품을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중산층들은 굉장히 명품을 많이 사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적어졌다? 이거는 명품에는 완전 해당이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급이 늘어나서
뭐 매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느냐. 이것도 예전에 판매하시던 분들은 이런 말씀을 엄청 많이 하세요. 근데 예전에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접었을 때랑 지금은 상황이 완전 달라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그때처럼 무료로 강의하는 그런 강의들이 절대 생겨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명품의 특성 때문인데요. 명품은 내가 팔고 싶다고 해서 무한정, 뭐 장사가 잘 된다고 이걸 무한정 갖고 와가지고 팔 수가 없어요. 가끔 유튜브에 보면은 막 같은 제품이 뭐 이렇게 구하기 힘들고 하나 팔면은 몇십만 원 나는 제품을 뭐 오늘만 10개를 팔았다, 포장해서 보냈다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상품을 공급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한정된 셀러를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비가 낮아질 수가 없어요. 만일 셀러들이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제품들을 무한히 가져올 수가 없어요. 에르메스 그 잘 팔리는 프리미엄 있는 제품들은 늘 구하기가 어렵고 절대 쉽게 구할 수 없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비용이 늘어난 거, 이걸 가지고 또 환율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환율이 올랐을 때에도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환율이 올랐다고 찡찡찡 하면서 사업을 접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오히려 경쟁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주문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한 최소 2년 정도는 명품 사업은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컨템포러리 이런 걸 다루지 않아도 충분히 하이엔드만으로 뭐 재고 리스크 없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도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스토어를 계속 하면서도 매출이 꾸준히 늘어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너무 쉽고 편하고 또 지금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명품 사업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분명 힌트가 되는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무료 강의가 막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겠죠. 그 무료 강의도 대충 뭐 겉핥기 강의가 아니라 진짜 모든 걸 유튜브에서 다 퍼주기 시작할 때, 그런 때가 생긴다면 고민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또는 에르메스에서 백화점에 전혀 줄 서지 않고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기, 뭐 파바슈 목걸이 이런 게 항상 가면은 있는다 라고 하면 그때는 리셀을 이제 그만둘 시기가 되겠죠. 하지만 그런 시기가 정말 올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다음 컨텐츠 만드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